예, 안녕하세요. 살아남는 비상대피 절차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호텔에 투숙할 때는 저희가 오션 뷰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안전 뷰인 비상대피를 고려해야 됩니다. 화재 시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피 경로를 잘 알아야 되고, 출입 시는 출입문을 꼭 닫아야 됩니다. 배연 통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아들이 눌렀다. 소화중단 버튼. 소화중단 버튼을 누를 경우는 신중해야 됩니다. 인천 땡땡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발생 직후 직원 A씨는 당일 오전 9시 9분께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곧바로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 지하 주차장 내 벤츠 등 전기차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오전 6시 14분께 5분 후에 정지 버튼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화재 발생 구역에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서 이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프링쿨러는 동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관련 시설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민원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에 일단 소화 중단 버튼을 눌러 경종과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멈추고 현장을 확인 후에 다시 재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성실한 직원입니다. 그렇지만 화재 방송, 화재 작동 시스템 개통에서는 수동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운전이란 불이 나면 천장 감시기에서 열과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인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화재로 인식하여 수신기에서는 스프링쿨러나 제연 설비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작동시키도록 관련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관련자의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동운전이란 관련자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불이 났는데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인 수신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 즉시 소화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조작을 해야 뒤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수동 운전은 회피하고 자동 운전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서 어디로 비상대피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비상대피는 화재 초반과 화재 중반이 약간 다릅니다. 화재 초반은 화재 감지기가 동작해서 비상 사이렌이 치명되고 주의 소음이 있는 경우 화재 초기라고 하겠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유독가스 호흡을 조심해야 되고 발화 지점을 파악해서 비상대피 경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호텔 투숙 시 인지사항이 있는데요. 11층 이상의 고층보다는 저층이 안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방호문 폐쇄 상태를 파악을 해야 안전한 대피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왕관기, 수직형 피난구도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대피로를 투숙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비상 대피로는 눈 감고 더듬어서도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비상 대피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도 확인하고요. 출입 시에는 출입문을 꼭 닫아서 연기, 유독가스 등이 필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피 경로는 발화 발생층 하부로 대피를 해야 되고, 초기에는 일부 승강기도 사용이 가능한 비상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상 계단으로 대피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가득 찼을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층 이하는 왕관기를 사용해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화재 중반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 접수는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문고리가 뜨거운 화기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상황 판단은 이미 화재가 진행되어 대피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피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황,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연기 질식사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2017년 개정된 건축소방법에서는 2층 이상, 연면적 500m 자승 이상, 높이 13m 이상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신축된 건물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피 경로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승강기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층에 에어 밑으로 탈출을 하시거나, 탈출이 어렵다면 물이 나오는 화장실에서 구호 요청 또는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은 화장지와 수건이 있기 때문에 수건 또는 화장지로 물을 적셔서 출입문의 틈새를 막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피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최후의 탈출 경로인 에어매트입니다. 에어매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하부는 부천 땡땡 호텔의 화재 시의 에어매트가 되겠습니다. 에어매트는 완전히 설치 후에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1인 1매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명이 뛰어내릴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거나 2명이 꼭 껴안고 한 명처럼 같이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 부위로 착지해야 되는데 이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중앙 부위로 착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창문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서 몸은 L자로 구부려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엉덩이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독가스 흡입 과정에서 비상 탈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어매트 설치 규정을 찾다 보니 외국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규정은 미국과 유럽의 소방에서는 낙하 예상 지점에 공기 안전 멘트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에 뛰어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 지역에서 미리 장비를 설치한 뒤 낙하 예상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상부에 탈출자에게 에어매트가 설치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 뛰어내리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를 보니 에어매트 설치 시간이 30초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릴 때는 L자 자세로 잡아야 하중 분산이 가능하고 하반신 골절을 막을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에어매트가 보통 5분 이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그 시야와 경로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매트 규격도 있는데요. 보통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7m, 5m, 2.5m 가로 세로 높이 이 규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천 호텔의 매트는 7.5m 가로, 4.5m 세로, 높이 3m이기 때문에 10층 이하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 땡땡 아파트의 접이식 계단입니다. 접이식 안전 난간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파트의 난간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매직 이스케이프 스테어스 비상 계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대피는 우수하지만 이삿짐 운반 시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좌측은 평상시에 아파트 난간이고 오른쪽은 수직 접이식 안전 난간이 펼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난간을 통해서 사람이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동주택에는 하향식 피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호텔에 투숙할 때는 이런 피난기구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평상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대피 경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같은 데 투숙할 때는 그 호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피 경로, 대피 체계를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비상계단 핸드레일도 있는데요. 보통 우측은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이 있고 좌측은 비상대피 안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등이 있어서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거나 이런 가이드레일을 잡고 대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강기 또는 하강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호텔 객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강기의 서포트에 벨트를 걸어서 이걸 착용하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 속도에 따라서 슬로우 형태로 이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겁이 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호텔에 투숙했을 때의 안전한 대피로, 살아남는 대피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